장에 가스 차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도 나와 있고. 아침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개운하십니까? 아니면은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충전을 한다는 건 과연 어느 장기에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한의원의 박정호 한의사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건강상식 알짜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대체 아침 피로 왜 생길까입니다. 아침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십니까? 아니면은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온몸이 다 쑤시고 그러십니까? 아마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제일 아픈 부위가 지금 내 몸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부위라고 보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잠자는 수면 시간은 결국은 충전 시간입니다. 충전. 여러분도 핸드폰 충전 매일 하시잖아요. 충전이 잘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0% 충전이 되어 있을 테고, 뭔가 단자가 잘못 맞았거나 고장나 있거나 그러면 충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낮에 일을 하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핸드폰이 꺼지겠죠. 네, 바로 우리 몸에서도 이런 충전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낮에 우리가 무리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충전 시간이 적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충전기 성능이 떨어져도 문제겠죠. 아침 피로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면 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충전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아침에 피로하게 되겠죠. 이런 거는 아침 피로의 원인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충전의 세기, 충전의 효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충전, 수면 동안에 회복되는 그 충전의 속도를 가장 저하시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충전을 한다는 건 과연 어느 장기에서 할까요?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자는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은 바로 간입니다. 내 간이에요. 간이 자는 동안에 근육에 쌓여있는 젖산 같은 피로물질들을 대사를 해주고, 혈액이 다시 맑아지게끔, 혈액이 또 좋은 조성을 갖게끔 염증물질을 대사하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피에다 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인데요. 유명한 그런 CF도 있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을 좋게 해주면 아침 피로가 없어지겠네요. 그 말씀도 맞는데 쉽게 이 간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간이 좋아지는 그런 건강 기능식품이나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쉽게 간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간을 가장 괴롭히는 요소를 억제하거나 피해라. 간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많이 이 얘기 듣고 나시면은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바로 가스가 차 있는 나의 장입니다. 장에 가스 차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도 나와 있고. 이 가스가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산화탄소 같이 이제 가스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해롭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냄새 안 좋은 것들 있죠. 방귀 냄새에 가장 이렇게 안 좋은 냄새를 만드는 거는 바로 S, 황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기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황화수소라든지 또는 이제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냄새를 일으키고 실제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이런 게 자는 동안에 간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에 간이 여러 가지 이제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장에서 올라오는 거 해독하느라 지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0% 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일어났을 때 뭔가 통증이 있거나 몸이 무거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일주일, 열흘, 3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근육이 굳고 딱딱해지고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 혈액 검사상 혈액 검사 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스가 원인인데, 가스가 실제로 얼마나 더 이렇게 내 간을 나쁘게 하는지 논문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먼저 이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204명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남성 99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이제 53세 정도로 해서 204명에 대해서 이제 체질량 지수도 검사를 하고 AST, ALT, 감마GTP 같은 생화학 간 표지자 검사들도 하면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스가 차 있는데 실제로 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비만 환자와 비비만 환자 모두에게서 장 가스와 간 지방증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장내가스가 간 지방증을, 간 지방간,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거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을 잘 조절을 해야지만 가스가 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가스를 차는 음식들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가스 차는, 이것만 먹으면 가스는 차는 게 좀 있어, 개인별로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밀가루 음식이죠. 그러면은 저녁에 밀가루 음식을 먹는 상황,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침 피로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실제 연구를 통해서 장에 가장 부담을 주는 음식은 무엇인가 소개한 논문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2019년도에 이 한국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자가 스스로 느끼는 장에 안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101명과 증상은 있는데 과민성 증후군은 아닌 환자 167명, 그리고 건강한 환자 125명을 구성으로 393명 연구 대상자를 통해서 이 연구를 해보았더니요. 자가 보고된 음식 과민율은 1위가 고지방 음식이에요. 고지방 음식. 삼겹살 같은 거겠죠? 고지방 음식,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은근히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있겠죠. 아이스크림도 유제품 중에서 이제 지방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5%여서 가장 1위였고,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 글루텐 음식, 이게 23.8%.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운 음식, 15%. 그리고 유제품, 마지막으로 15% 또 비슷하게 유제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고지방 음식이 25%로 1위, 그 다음에 밀가루, 글루텐 음식이 23.8%로 2위,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 15%로 3위, 그 다음에 비슷하게 유제품이 4위, 이렇게 해당되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장에 가스를 일으키고 묽은변을 일으키는, 장의 과민성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뭘까요? 바로 전날 회식이죠. 전날 회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무지하게 피곤한 걸 많이 느끼실 텐데, 회식의 상황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오래도록 2-3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앉아서 차가운 것도 마시고 고기, 육류도 먹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것들, 이렇게 부드럽고 향미가 좋은 것들, 그런 것도 먹으면서 또 술도 먹겠죠. 이런 상황, 그러면서 또 매운 음식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는다면 자는 동안에 배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메탄, 암모니아, 이런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가니까 수면을 아무리 7, 8시간씩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간의 피로가, 근육을 풀어주는 그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피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침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녁에 소식하라입니다. 점심까지는 많이 먹어도 돼요. 점심까지는 많이 먹고, 특히 점심에 이제 채소도 많이 먹어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서 되도록 2시부터 6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간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또 애매하게 먹으면은 분명히 이제 3시, 4시 사이에 약간 출출해지는데, 그때 또 집어먹는 것들이 과자, 탄수화물류죠. 그리고 달짝지근한 차라든지 코코아라든지 밀크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저녁 때 이제 입맛이 좀 떨어지니까 저녁을 또 늦게 먹게 되는데, 그때 참다가 먹으면 안 돼, 약간 죄책감 속에서 폭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 뱃속에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아침 피로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게 바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료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컨디션이 어떤가? 근육의 피로가 어떤가? 아픈 데가 있나?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내가 어제 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피로도 안 풀리고 머리도 무겁고, 특히 이제 목이나 허리 같은 데 아프시고,
또 이렇게 뭐 특별히 더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내가 어제 뭐 했지?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히 더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일을 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맞아. 내가 어제 야식을 먹고 잤지. 또는 내가 어제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좀 많이 먹었지. 내가 어제 저녁밥에 좀 매운 거를 많이 먹었지. 찬 걸 많이 먹었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그런 걸 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음식도 좀 더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곤했으니까 오후에 좀 더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녁에 일찍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은 피로 회복의 정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내 몸의 상태는 결과적으로 100%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병원, 한의원 갈 이유가 없어요. 내 몸 스스로 회복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꼭 아침 피로가 있다면 먼저 음식부터 신경을 쓰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맨날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 하루를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